이 건물 자체 명칭을 신창행궁누진터 여의라고 정하고 카페를 마루카페, 신창마루카페로 갖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법인은 신창마루 사회자 협동조합을 현재 운영 중이고 조합원은 26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보라색이잖아요. 저희는 조합원이 아예 명칭도 색깔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중에 마을에서 뭘 하계시면은 저 아래 전화 어디 가면 뭐 지방 색깔을 다 빨아붙이려고 했는데 그런 특색을 하시는 것도 마을마다 색깔 내는 좀 참고해 주세요. 여기 오신 분들 연령대를 보니까 저는 57년생인데 닭띠예요. 7월 닭띠. 새벽 4시에 태어났는데 평생 허치고 다녀요. 눈만 뜨면. 그래서 누구를 내가 표현을 했는데 거의 오시는 분들이 그 거점 만드는 것도 보면은 그 면 단위에서 뭐 사과라든가 주민자치 이장들 이 분들이 구성해서 오기 때문에 거의 저하고 연령대가 비슷하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 뭐 아산 쪽에는 뭐 신창백씨를 다 아시니까 저도 신창백씨 종종 일도 보고 고물 맹교상 할아버지 24세 호수입니다. 신창면은 인구가 32,000이에요. 뭐 배방하고 당정 다음에 금봉 다음에 이렇게 서해에 들어있는데 실제로 이국인 등록자가 10,000명이라고 하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 3만에서 5만이 이국인이 더 살고 있어요. 특히 순창대학교 쪽 가시면은 거기가 지금 중국거리인지 이국계인지 몰라요. 상점은 걔들이 다 상권해갖고 심지어 담배까지 만들어 파는 상점도 많더라고요. 신창초등학교가 100년 역사를 가진 학교거든요. 상주민중학교라. 근데 외국인 애들이 하도 많이 들어오는데 한국어를 필수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애들이 거부를 해요. 왜? 자기들끼리 한내 있으면 다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한국 애들이 무섭다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달라고 그래요. 걔들은 키 크고 생겼으니까. 나중에 나가라고 그래. 예, 그래서 걔네들이 거의 다 장학을 했어요. 90% 넘게. 그게 현실이에요. 여기는 이제 자연과학 지금 여기 계신 곳이 오목리라는 여기 읍면동 쇠자리거든요. 요 거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산시에 현재 저기 작년에 인주가 개관해서 8개가 있고 대구하고 지금 10군데가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이거는 마을에 사업을 줬는데 자꾸 소멸되니까 면 소재질에도 이거 하나 줘서 배운마을 주민들이 와서 여기서 교육이라든가 인프라 서비스를 받는 공간을 져준 거예요. 농림식품부에서 아산시하고 50%씩 해갖고 이게 한 49억 들어가는 건물이에요. 건물 쪽에서 이따 나오는데 그래서 우몽리에 이거는 면 소재재 반드시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3년 동안 전국에 1,180개가 졌어요. 근데 통계를 보면 90% 이상이 지금 개점 취업 상태예요. 일단 좀 있으면 그 얘기 다시 나오는데 상단에 가내리, 신곡리, 가정리, 신달리, 수장리 여기는 완전 시골 동네예요. 제가 가내리 사는데 해관에 가면은 자가용 끌고 오시는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유모차 있잖아요. 그것도 한 3-4분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요 남성리가 여기가 신창민의 인구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아파트 지역. 근데 여기도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아파트만 했지 기본 시설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업체가 중부하고 한국대가 지금 막 져갖고 생활하수는 뭐 전혀 안 돼 있어요. 구획적 일을 해갖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저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밑에 뭐 읍내리가 있는데 여기는 순차영대학교가 원래는 저 전기대를 했었는데 아니 후기대로 시작했는데 전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몇십 년 됐으니까 그런 전기대 떨어지면 후기대 도르니까 여기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학교만 달라졌었지 기숙사가 없어갖고 읍내리 자연분학에서 가정집이다 이렇게 제비집 식당 하나 화장실 하나 해갖고 학생들 수용했는데 그때는 이제 술도 막걸리 세대거든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전철이 뚫리고 교통이 좋아지니까 걔네들이 이제 그 이용을 안 하니까 거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애들이 다 차지했어요. 싸다는 있다. 시설은 나쁘고. 그래서 불과 한 몇십 년 만에 완전히 세자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숙사 짓고 학교 근처에 돈 많은 사람들이 원룸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용 타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철. 서울에서 전철 타고 강의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데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많아요. 대학교에서 외국인들을 무작위로다가 막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학생들 없으니까 걔들에도 들여다놓고서는 인원수 채워서 정부에서 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나라 돈을 다 대주면서. 그 다음에 핵몽리, 황산리, 저기 창암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경찰다운이 부르는데 사실 이게 경찰대학교하고 이거 들을 때 교육원하고 들을 때 부른 건 우리가 아산이 엄청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들 월요일 날 와서 금요일 날 실수 생활하고 금요일 날 장례식 가서 우는데 실직 공기만 더럽히는 거예요. 세금은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경찰 병원 부르게 해달라고 뭐 지난번 우리 막 빨간 들고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게 지금 부르면 그거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아산 시민이 1순위 입원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경찰대학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의사가 빵빵해서 군의관들을 키워줬대죠. 빵빵해갖고 전국에서 의료 그것도 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산 시민이 그게 치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부가 바뀌면은 이랬다. 빨간 거를 갖다 파란 거를 갖다 하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있으시면 처음에 그런 지역이 되어 있고 저희는 이게 6년이 걸렸어요. 2019년에서 2024년이 걸려서 졌는데 이 마을 만들기에도 사업 받아갖고서도 이걸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019년에 닫았는데 저희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이게 이제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2019년에 당시 신참 위원장이 이장이 끝났는데 저도 지금 현재 이장 보고 있는데 서명을 만들어서 서명을 하래요. 그러면 뭐 이 정도는 서명이면 뭐 그냥 무조건 했잖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근데 그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지역에 사는 우몽리 1, 2의 이장이 그냥 위원장은 위원이 되고 몇 사람만 그냥 위원을 넣는 거야. 그리고 위원장이 그 당시에는 지금 그렇게 하면 사업 못 따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사업을 땄어요. 땄는데 이제 위원장인지 이 사람이 모르니까 뭐 교육부 가야도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보니까 포기해갖고 사업을 우리가 반납을 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납될 단계에서 이 약한 걸 놓칠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서 내가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이걸 그래서 저희는 한 1000여 평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차장, 여기 건물, 옆에 잔디광장. 저희가 좋은 게 뭐냐면은 장항선이 저기 순창대교 쪽으로 직선화되면서 여기가 폐철이에요. 근데 방축동 옛날 그 신정호 가는 길 거기서부터 도구까지는 자전거들하고 걷기들로 되어 있어갖고 주말에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그래서 이따 품이 나오는데 그 농림식품부 그쪽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이 돼갖고 신사단까지 지난주에 왔다 갔어. 원래 신창면은 12개 법정지인데 현재는 52개로 되어 있어갖고 아까 말씀드린 3만 2천 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마루 카페, 이게 옛날에 농림식품에서 줄 때는 카페 운영 수익 사업을 못하게 했는데 수익 사업을 못하게 하니까 여기가 다 유명무실드니까 수익 사업을 최근에부터 하게 했는데 지금도 수익 사업이 없는 이 거점은 운영이 타격을 받아요. 그래갖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하고 싶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컨설팅으로 좀 나가요. 지난번 당진 같은 경우가 1차는 문 말아먹고 2차에서 카페를 해보겠다고 왔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구상하실 때 수익이 있어야만 운영이 된다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공간이 또 우리처럼 좀 효자예요. 지금 여기 몇 달이니까 그 동창회 같은 걸 했는데 몇 년 저기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서 그냥 사람 몇 명 금액적으로 얼마 이상이면은 그냥 해줬는데 지금은 음식이 7만 원을 줘도 공간 대여비를 내놓으라고 해요. 심지어는 전기세까지 내는 데도 있어요. 저희는 그거를 착안해갖고 여기는 대관을 해요. 대관을 하는데 내가 그 전국에서 거점 오시는 분들한테 꼭 이 공간을 만들으라고 하는데 큰 거 작은 거 이게 수익이 좋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세팅해주고서는 1시간 2시간 주고서는 받으니 대관을. 저희는 공짜로도 하고 최하 5만 원도 받고 10만 원도 받고 20만 원 받고 30만 원 받고 별로긴 하네. 며칠이면은 요 사람이 대관해갖고 요 사람이 주변에 이렇게 할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거의 공짜로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여기서 하고 나서 야 거기 시설도 좋은데 이사장이 공짜로 줘갖고 우리 행사 잘했다 거기 가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매트웨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매치를 했는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저희 연대 위로 가면은 여기 시골 마을에 다 집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팔아먹고 해서 이제 자기 고향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동창회를 해주니까 여기가 자기 고향 같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형제끼리 고향을 들을 때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갖고 들렸다고 하고 갈 때 들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면도 좋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 그 선후배 당할 때, 야 거기 가면은 가라. 거기 가면은 우리 후배가 이사장이 있는데 아주 좋더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행사가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이용해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농림식품부 사업에서 아산시하고 50대 50 했는데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5년을 계약을 한 거예요. 아산시에 5년을 계약하고 5년 이내에 계약했는데 마지노선을 못 입으면 이거 뺏겨요. 우리한테 뺏어가요. 니네 이거 도저히 운영하고 구시해서 안 된다. 뺏어서 개인한테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5년을 더 연장해서 10년을 우리가 운영을 잘 하면은 10년 후에는 우리 건물 소유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2차 사업까지 한 60억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총회가 있고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애초에 그 생각 저도 지금 로컬을 물건을 내고 있는데 지역 특산물을 팔아서 뭐 여기 시청률도 3만 2천원이니까 여기 하루 몇백 명 들어가 그러면은 뭐 물건을 팔아보겠다 기획해서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콩이라든가 이런 거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건 현재도 팔아요. 갖다 놓고 저희가 그 생산자 연락처를 그 계좌번호를 적어놓고 그것도 지금은 현찰 아니면은 계좌를 주게끔 그것만 했지. 야채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야채가 신선도가 떨어지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시골 지역인데 이웃집에서 우리 먹어도 되고 뭐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안 맞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10월 20일 날 이게 주인국 해면에서 오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을 만들기로 여기 컨설팅 업체가 꼭 붙어요. 컨설팅 업체에서 조합을 구성하고 지금 10월 달이면 이거 인수받아서 할 텐데 뭐를 할 거냐? 조합원들 상품도 고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도 그냥 학연 지원 통해서 이렇게 모집하다 보니까 지금 좀 약간 삑소리가 나는데 업자가 컨설팅 업체가 그 말을 해갖고 2월 달에 우리 이제 조합원끼리 회의를 했는데 야 우리 뭐라도 해보자 장사라도 해보자 그러는데 마침 우리 조합원 중에 그 붕어빵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다 그래갖고서는 그 붕어빵이 알고 보니까 반죽을 2개월 이상 쓴다 그러면은 니아 가서 다 세팅을 해줘요. 3일 만에 그걸 바꿔서 3일 만에 그걸 저 오픈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틀지리가 선장면에서 저걸 사줘오더라고. 요건 제 없으니까. 근데 한 40일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왜 포기한 이유가 어려워서도 포기했지만 경험은 많이 얻었는데 반죽이 현찰거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법인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저기 계좌이체 아니면 카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접고 어려워서 이제 계좌 쪽에도 이제 공략도 적었는데 요걸 해보니까 조합원들 성격을 알겠더라고. 어떤 사람은 와서 아침부터 와서 요것만 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죽 같은 거 청소 같은 거 하고 어떤 사람은 손님 서빙도 자기가 스스로 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어봤다가 나 할 게 없다고 그냥 얼굴만 뒤물고 하고 이 성격을 다 파악했더라고. 그래서 뭐 마을 만들기 어차피 또 마을 사람이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누구네 집에 뭐저 같은 경우는 뭐 몇 번째 그러면 아 그땅은 뭐 누구 할아버지가 갔다가 누구네 갔다가 해서 집에 누구 있다기까지 할 정도 되는데 뭐 그 정도는 뭐 다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붕어빵 사업을 해서 그 사람의 그 하고 우리가 이런 할 때 여러 가지 뭐 준비해서 그걸 이제 느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카페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 저희가 저걸 했어요. 현재 조합원들 저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받았는데 10주를 받고 비용이 한 60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받아갖고 조합원들을 첫 번째 양성해서 조합원들 위주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은 50시간을 무료 봉사하겠다고 각서를 받아요. 근데 10명을 시켜주면 분명히 각서를 썼는데 자격증 주면은 5명은 아예 전화도 안 받아요. 아예 밖에 끊어버려요. 자격증을 치면. 나머지 5명은 오는데 우리가 메인 시간이 11시에서 2시까지가 90분 이상 매출을 올려요. 근데 아침에 오거나 저녁에 오려고 그래요. 그럼 놀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오면은 또 자기가 뭐 한 잔 먹는다고 제일 비싼 걸 하나 타먹고 갈 때 또 누구 준다고 타갖고 왔는데 그걸 못 되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2시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현실적으로는 참 이게 여러 사람이 오는 공간에 이렇게 해갖고 활용하면 좋겠다 했는데 3번을 해봤는데 결국은 지금 다 빼버렸어요. 속속. 그래서 이제 뭐 바리스타 비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학원 가서 우리 조합원들 했고 두 번째는 여기 와서 했어요. 우리 장소에서. 장소에서 강사를 여기 모셔다가 모집해서 해갖고 하니까 했는데 한 5분 정도는 50병을 하고 봉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시급을 5,000원을 드려요. 시급을 5,000원 드리는데 우리한테 여기서 배울 만큼 다 배우고 더 이상 터득이 할 게 없으면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나가요. 좋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나중에 마을마을을 전국을 해시면 어쩌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거 하는 거고 2024년 10월 10일 그때 아산시장이 부재중이라 부시장님 모셔갖고 대관식을 했고 그때 이제 축제를 했어요. 그 축제도 저희가 다 같이 놀자 해서 아산시에서 2천만 원 보조금 받아서 축제를 했는데 2번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올부터는 축제를 안 하려고. 무슨 상황이 있냐면 축제만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저기 민간인으로 넘어온 체육회장은 초대 회장은 현재 보고 있는데 체육회 이제 저희는 행사 기획을 하면은 1,000원짜리 국수를 해요. 1,000원만 내면은 국수한국을 드려요. 그것도 뭐 시원찮게 하는 거 아니라 제대로 국물 내갖고 선장님이 맛있는 거 사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건 이제 조건이 있어요. 걷기. 아침에 걷기 한 4km 갔다 와서 거기서 도장을 받은 사람한테 주는데 아예 가지도 않고서는 아침부터 쭉 생겨요. 체육회장이 그거 10권을 못 주나 나 달라. 우리 동네 몇 명 드릴 밖에 달라. 막 땡까 하면서 그래 줘. 그 주면은 그 양반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웃 사람한테 잘하고 그래요. 나는 안 갔다 왔는데 느낌 10장 얻어왔다. 3만 원 얻어왔는데 난 10,000원만 먹으면 되겠다. 그렇게 그것까지 줬는데 한참 행사에 돌아다니는데 뭐 여성을 피하는 거 아닌데 여성분이 2분이 바로 부르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왜 행사에 떠가고 음료수가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부담이 지금 그것처럼 많이 들어가서 행사를 그냥 볼거리 이런 먹을거리는 빼고 볼거리하고 체험거리로 채웠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랬더니 재차 불러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그러길래 내가 어디서 오셨냐 그랬더니 온양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신창명인이 이용하는 신창거점이라고 그랬더니 승무원이 가시더라고요. 또 그런 경우가 있었고 행사를 하는데 여기가 지금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행사할 때는 초입부하고 저 밑에를 막아요. 그래갖고 버스 회사로 아산시로 협조받아갖고 버스를 위에도로 돌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여기서 이거나 안에서 타거나 가면 되는데 하루는 그럼 이 안에가 다 주차장을 써먹고 안전상황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획해서 했는데 세상에 그걸 이용하는 분이 있어. 아침에 올 때는 분명히 마을 안에서 내려줬는데 갈 때부터 버스가 안 왔다 이거예요. 우리 행사장에 와서 자기 운항 가야 되는데 태워다 달라 이거예요. 택시를 불러드릴게 택시 타고 가셔라. 아니면은 조금만 걸어가시면은 예곽에 우리가 이렇게 승강장 지금 거기 누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버스 타고 가셔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게 태워버려야. 그래갖고 우리 저기 조합원이 오장까지 모셔다 그런 분이 있어요. 행사는 저도 여기 오신 분들 다 한 몇 번씩 해보겠지만 참 이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오픈하고 났는데 그때는 하루에 커피 3만 원, 6만 원 팔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저기 건물을 지려면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아산시에서 이제 저기 수의해갖고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이제 그 건물 짓는 거는 다 맡아서 업자선도 거기서 다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저기 9월달에 전기세 용지 나오면 이렇게 15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여기. 그런데 6만 원 팔아갖고 전기세를 떼요. 그래갖고서는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따 얘기해보고 이제 일단은 건물을 인수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커피 손님은 뭐 하루에 몇 명 안 와서 돈도 안 내고 그래서 내가 마을에서 좀 아시겠지만 한 20여 년 전에 그때 의료보험 조합이 어디서 막 해갖고 이 저기 프로그램을 많이 줬어요. 근데 김나영 씨가 아시는 분 알겠고 이 양반이 우리 마을에 와서 노래교실 할 때 노래방 기계도 없어갖고 내가 노인의 돈이 노래방 기계를 사줘갖고 그거가 노래방을 했다고. 근데 그 양반한테 20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나 사실 여기 이사장 청소부 맡았는데 당신 와서 12월 말까지 2달만 노래교실 좀 해라. 근데 강사는 없다. 근데 수강사는 내가 모여놓을 테니까 와서 할래나 그랬더니 바로 왔다라고. 시설 보니까 좋잖아요. 신창현이 아직 안 들어왔어.
그래서 저쪽 이제 출입구에다가 현수막을 걸었어요. 신창 마을 협동이라 노래교실 무료 선착순이라고 했더니 이제 다음 주 이제 며칠 날 한다고 이제 화요일 날 10시 12시를 이제 강사하고 이제 강사 일정에 맞추게 지정해놓고 그걸 했는데 80명이 왔어요. 이 아이 서로 내가 먼저 왔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80명.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한 번 온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운동체가 있으면 안 오고 막 그러잖아요. 한 60명, 50명은 지속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12월 25일 정도 됐길래 내가 끝날 때 들어와서 공지를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커피 빨아갖고 강사를 못 주니까 계속 하고 싶죠 그랬더니 하고 싶대. 내가 아산시에서 우리 기관 마을 이렇게 듣기 때문에 1년에 30주밖에 안 주니까 그러면 1년이 52주 반인데 901 끼인주 빼고는 한 20주나 7, 8주는 우리가 숙소에 강사비를 줘야 되는데 우리 솔직히 강사비 줄 능력도 안 되고 없다. 계속 하고 싶으면은 인원수 대비 이렇게 한 5천원만 돈을 내셔라. 그러면은 30주는 내가 아산시한테 땡강수에서 강사를 받아다가 하고 20주만 여기서 하시는 분이 하자 그랬어. 그렇게 할 거라고만 했지 돈 달라서 그냥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20명이 이렇게 하는 거야. 3분의 2가 빠져나. 그래서 이게 이제 난 마을에 해박 때문에 현실로 왔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는데 결국은 현재는 한 50명 다시 늘었어요. 근데 지금도 들었다 나갔다 해요. 자기 집에서 밖으로 해서 일에다가 시간 나면 오시고 돈 낼 때쯤 되고는 또 안 와. 그러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은 아예 오늘도 우리가 드럼하고 해서 7개는 내가 이제 말씀드린 7 프로그램 했는데 전화가 와요. 우리가 보러는 거. 그래서 이거는 사무장에서 제가 직접 면담해서 해요. 그래서 지금은 탁구 하고 싶다. 탁구 쳐갖고 없으면 우리가 갔다가 하셔요. 열일이고 한 달이고 와서 하시고 싶을 때 그때 저한테 전화 걸어주고 개인 동의서 주면은 저희가 참가식당 받겠습니다. 근데 열에 9은 드럼 해보고 그럼 다른 데도 하시라고. 또 다른 거 하시라고. 7개 다 건드려 놓고서는 그냥 연락도 싹 가버려요. 그럼 나는 단톡방을 안 만들어요. 나중에 침 뱉고 나가면 문자 저기 모음 단톡방마다 문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드는 거. 거기에다가 해갖고 아예 그런 사람은 전화번호 뒤에다가 써놔요. 몇 개 프로그램을 침 뱉고 간다고 그래서 딱 해놔. 그 사람이 만약에 전화 오면 그게 딱 뜨면 안 됩니다. 딱 잘라버려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 8개를 하고 7개를 하고 있어요. 이따 후기에 나오고. 저희가 처음에 이게 단체를 만들었을 때 협동작업을 만들었어요.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 잡는 제가. 근데 실제 이게 위탁 사업을 하려면은 비영리 사업이니까 이제 출처해서 혼자 배당도 못 가져가는 사회적 협동작업을 한다고 그래갖고 저희는 조합을 2번 등록하고 현재 이거 참가시라고 아산시에 이렇게 8개가 있어요. 저희가 그 7번째로 그 작년에 인수가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잘 된다고 하는 데는 도구가 좀 잘 돼요. 도구가 저쪽에 그 삽교촌 쪽에 옛날에 객고랑 들었던 그 언덕에다 들었는데 저녁에 그 노를 지는 게 좋아요. 불판이 물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야영장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것도 지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인건비를 노인 일자리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 야간에 4만 원 거기 가서 그거 관리해주고 그래 다음 얼마 가져가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해요. 그런 사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하고 인주는 이제 최초에 생겼는데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저희가 현재 7개가 있는데 다 틀려요. 프로그램마다. 전통 매듭은 우리가 행사할 때 꼼지라 그러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나 도입을 했어요. 이렇게 손재 있는 사람을 모셔다 놓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즉석에서 만들어 이렇게 하고 만들어 가게에는 비법비도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차단해 갖고 현재 전통 매듭 정식 강사를 초빙해서 했는데 10회를 기획해서 10회씩 해야 되는데 강사한테 직접 5만 원을 줘요. 수강하시는 분이. 그러면은 10회 동안에 보통 한 해에 2가지, 3가지를 갖다가 구슬에다가 갖고 와서 횟수마다 가르쳐줘요. 근데 그게 하나 만들어서 재빠른 사람은 당근에 그걸 팔더라고. 15,000원씩 팔더라고. 재료비는 한 2, 3천 원을 해갖고 10회 동안을 판거든요. 근데 저희 안식구도 지금 올해 50판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2시 못 했는데 그것만 학습 못 하고 있고 여기서 끝나면
돋보기 끼고 그거 엮느냐고 재미가 붙여갖고 그다음에 동영상 같은 것도 그 강사가 주니까 웬만한 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 그것도 됐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마을 같은 데도 이것도 접목시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국가기금은 뭐 건강 때문에 하는 거니까. 노래교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탁구교실은 여기 신창면 여기 반개에 탁구장이 없어요. 보고 선장도 없고 그다음에 온양이나 이쪽 가면 이제 개인이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뭐 한 달에 뭐 16만 원씩 받고 하니까 비싸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를 받아요. 하나는 레슨위원이라고 강사가 레슨을 해줘요. 거기를 강사 기준하고 월 15,000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일반 위원을 받아요. 월 5,000원. 근데 두 가지 두 분의 공통점은 5,000원, 10,000원 내는 건데 우리가 아침 10시에 문 열고 6시면은 문 닫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에는 아무 때가 와서 탁구 쳐도 돼요. 그런 인색을 줘요. 그래갖고 오후 뒤로는 서브를 친다고. 그렇게 운영했고. 그 다음에 탁구 교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갤리그라피, 이거는 이제 그 글씨로 이제 못 내는 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요거 하고, 생년필 있었을 때는 젊은 세대가 좋아하더라고. 특히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건 야간으로 옮겼어요. 목요일 날 7시에서 9시. 여기도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드럼 교실은 중에 드럼이에요, 중에. 저 앞에 보이는 게. 중에 드럼인데, 여기다가 의자 쭉 내놓고서는 키보는 저기 뭐 실버스진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악보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유행가가 나가면은 오른쪽은 빨간색, 왼쪽은 파란색인데 파란색이지라고 하면 이거 치고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한 1년 넘었는데 지금 수족급에 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 드럼 가서 쳐도 손색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이탈이 많아요. 그걸 못 쫓아가니까 단계별로. 처음에는 하나만 두 개가 땅 치다가 그 다음 번은 막 두 개 치고 그 다음 번에 발도해야 되고 하시니까 정신 사나우니까 그냥 꽁대를 만들어요. 근데 저희 이게 특성상에서는 7개 프로그램이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근데 나는 걱정 안 해요. 여기가 지금 인주에서도 오시고 원리는 저기서도 와요. 당진, 합덕에서도 와요. 그 다음에 뭐 온양, 선장, 도구 다 와요. 우리 다 받아줘요. 원래 이제 신창면 주민들만 받게 돼 있는데 제가 그래요. 신창면 주민들이 꽉 차갖고 정 안 될 때는 그때 내가 미리 말씀드리겠다 그래갖고 신청서 뒷면에 보면은 신창면 주민 위에는 12월까지만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12월에 넘어서도 안 찾으면 그냥 또 수용드리고 그런 식으로 변경. 그래서 중에 이제 노래계절 사진하고 탁구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행사 때 이제 저 갤루그를 앞에 그거 저게 드럼 저게 저 장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아산시에서 받아갖고 한마당 주민자치하고 이제 연계해서 했는데 저거는 이제 이따인데 이거 설명 끝나면은 제가 건물하고 저 설명해서 잔디광장을 저희가 저쪽에 조성을 잘 해놨어요. 이쪽에서 저희가 이거 독거노인 받참나는 요거를 했어요. 지금은 한 1년 정도 하다가 뺐는데 그 종교 단체에서 뭐 아산시에서 명단을 받아갖고 신창면에서 독거노인 명단을 받아갖고 운영을 하겠다고 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협동력을 하나를 하기 때문에 그럼 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 연투에서 명단 안 받고 자기 종교적 자기 개인 사업적으로 그거를 이용하는 색깔이 너무 심해가지고 뺐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식으로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괜찮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주 3일 동안 1시부터 3시까지 오늘도 부르는데 기타 동아리가 많아요. 통기타 동아리가. 그 사람들 공간으로 대여받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달에 4회, 하루에 2시간. 그럼 저 한 달에 8시간을 해도 8시간, 한 팀은 16시간 했는데 5만 원씩밖에 안 나와요. 솔직히 전기를 안 나와. 이 사람들은 불 다 켜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해요. 청소도 안 하고 여자 다 그냥 막 뒤로 밀어 그냥 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들 많이 끌어들여요. 그 다음에 내가 한 달에 한두 번을 버스킹을 해줘요. 저쪽에 이따 보시면 그 카페 쪽에 거기다가 우리 여기 현재 조합에서 등록한 사람들한테 제가 문자를 해요. 8명씩이나 기타 버스킹. 버스킹은 사실은 지나가는 길거리거든요. 한 사람이 있어도 그냥 혼자 즐기는 건데 우리는 여보고 버스킹 한다고 자랑을 해요.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것도 막 5만 원, 만 원 막 돈 주더라고요. 그런 걸 또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팀들도 있으면은 나중에 마을 만들기 할 때 끌어들여서 마을 해. 이게 지금 무료로 한다는 사람 많아요. 문화원이나 이쪽에서 자기들이 배웠는데 발표할 데가 없어. 아직까지 불려줄 정도로 품목을 안 주고. 요런 저희가 이제 이따 보시면 저쪽에 공유 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마을 만들기에서도 뭐를 한다고 할 때 이거 구성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유 주방이 이게 사실 필요해요. 우리가 보면 우리 직원들 식사도 하지만 이게 저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서 보조금 받아갖고 저 음식 그게 하는 게 많아요. 요새는 다문화 쪽이나 외국인들 상대로 수강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는 공간 제어를 해줘요. 앞에 저 TV도 있고 한식이나 양식, 저기 심지어는 저 두부 빻는 기계까지 다 있어요. 세팅 이따 보시면 그렇게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대관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두부 만들기라든가 뭐 빵 만들기 이런 것도 계속해서 진행하죠.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지금 보통 한 달에 한두 건을 와요. 이게 이제 작년도 농림식품부 송민환 장관님 1월 7일 날 그 단부에 뜬 내용이에요. 우리를 콕 집어서 전국에서 3년 동안에 1,180개가 했는데 그나마 여기가 제일 낫다고 이게 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점 사업을 하려면은 지금 마을 만들만한 컨설팅 업체가 붙듯이 그 사람들끼리 공유를 해요. 야 거기가 이제 그나마 하나 배울 게 있더라. 일례로 제주도에서 표선면이라고 처음 왔어요. 처음 제주도에 이제 그 사업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왔는데 광주공항에 내려서 2박 3일 동안 육지를 돌다가 우리 와서 10시부터 12시에 점심 먹고 청주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나보고 들으라고 했는지 몰라도 2박 3일 동안 개인 다녔다고. 실질적으로 여기를 한나만 왔어도 되는 걸 그랬다고 하면서 지금도 제주도문 들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화는 갖고 그래서 제가 아는 건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전화만 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제주도는 처음 들어갔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표선면을 치니까 거기는 사업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그 동네에는 지금 여기 오시는 리드자들이 많아갖고 앞에 다섯 분들 많아갖고 사업이라는 사업 다 끌어갔더라고요. 이 사업까지도 이제 최초로 끌어간 거예요. 내가 보면은 마을에서 뭐가 하려면 그래도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 의지가 있어야지. 그래서 요것 때문에 많이 와요. 지금 어제도 또 전화 왔는데 남원에서 또 온다고. 오시라고. 내가 뭐 그냥 한 2시간은 그냥 머리에 있는 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이제 바리스타도 우리가 작년에 이거 이제 결산된 게 좀 뒤에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같은 거는 제가 다 관리해요. 사무장은 아침에 출근하면은 카페 저기 하는 품목이 많아요. 저희는 카페에서 파는 품목이 거의 한 90% 이상이 저희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좀 있으면 신창 막걸리 칵테일이라고 들었는데 요게 신창 막걸리가 이름이 신선무예요. 신창 도구 선장이 양주장이 있었는데 도구하고 선장은 지하수가 짜요. 객관하게. 여기만 물맛이 좋아요. 근데 그 두 사람들이 상권을 포기하니까 이 사람이 상권을 사갖고 신선도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막걸리 맛이 전국에서 이름이 났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가 누구 때문에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전국 통일한다고 그 누룩 씨앗을 공통화 시켰잖아요. 그 뒤로 명성을 잃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정부에서 수출도 안 되고 하니까 풀어줘갖고 지금은 그래도 막걸리 잘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원리로 해서 노알콜 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오늘도 그걸 대접하고 싶다고 우리가 사무장이 준비하고 나서 잡수고 싶은 그 사무장은 그거하고 업무 사업 보고 낮에는 매니저가 있어요. 사실 이게 저는 아침에 오면은 커피 기계에서 한 잔을 빼서 먹거든요. 근데 그게 쓰대요. 설탕을 타먹으면 줄 알고 쓰다고 봤더니 커피 갈아주는 기계 밑에 미세하게 남는데 그게 나오니까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매니저나 그런 사람들은 오면 빼서 버리더라고. 나는 그거 아까운 마음에 사서 먹는데 쓰면은 뭐 설탕 좀 터먹어주는데 난 모르겠다는데 맛을 기가 막히게 하는 손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가 우리가 여기서 10봉을 시키는데 2kg짜리 한 3봉 나오는 걸 시키는데 들어와서 한 4일은 숙성이 돼야 돼요. 실온에서. 그래서 수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랬을 때 가스가 빠져나가고 그게 10일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10한 2, 3일 뒤만 팔으면 그걸 잡아내는 손님이 있어요. 이거 지난 거야. 그 소리 나오면 그걸 바로 버리고 그때 거 생각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하고
카페 운영이 이제 하다 보니까 봉사나 이거를 한계가 이제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배운다라고 저희가 10억 11,900원을 주고 저희가 이제 2026년도에 중점 사업이라고 제가 이제 과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앞에 번지절만 그냥 묻고 그건 다 소용없더라고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서는 지금도 이제 노래교실하고 이게 아산시 평생학과에다가 돈 달라고 하면은 기존에 주민자치의회에다 주고 그러면은 거기는 빵빵해 주고 이런 데는 안 줘요. 생생낸다고.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내면은 수요자들이 나와요. 뭐로 하고 싶다고. 지금도 장군한테 하고 싶다고 강사가 섭외가 들어와서 포스를 저희가 좀 카페에다 이따 보시면 띄워놔요. 그러면은 하고 싶다는 데로 들어오는데 장군한테 하는 장부가 기본으로 자기가 구입해서 와야 돼. 이게 15만 원이라고 붙였더니 등록했다가도 취소를 해요. 15만 원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그때 들어온 포스를 붙인 다음에 수강생이 10명 이상 들어오면 강사보고 한 달 정도는 무료를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무료를 해보면 이거를 본 걔들 올려야 되나 니네가 나오잖아요. 판단이. 그러면 그때 무조건 아산시에서 1기, 2기, 3기 받을 때 시계 맞춰갖고 강사 등록시켜서 무조건 달라고 올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못 준다고. 왜 못 준다고? 사업비가 없죠. 아산시가 왜 돈이 없냐고.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그래갖고 해다도 안 되면 거기 이제 소장을 이번에 안 줄 거냐고. 안 주면 난 저 시장실을 가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주민들 교육시키라고 첫 번째 목적 해놓고 그것도 안 주려냐고. 1년 내에 주지 못할 망정 30주도 안 주려냐고. 그렇게 싸우다 싶거든. 이렇게 지금 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음식만들 이거는 저 예고인 애들이 자기네 음식을 만들어 먹기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김치찌개 같은 거 들어가죠. 근데 여기를 주면 폐단이 있어요. 국민주방이 폐쇄된 문을 닫으면 상관없는데 조리할 때 먹을 때 절대 문을 열지 말고 안에서 환풍만 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열어놓고 아예 그냥 깜빡 잊어먹어요. 화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럼 얘네들이 그 나에 그 향신료를 쓰잖아요. 그 냄새가 여기 배면 2, 3일 동안 냄새가 안 빠져요. 난 그거 좋잖아. 이제 중국 가면 하루는 그거 먹고 그 다음날 껌나고 먹는 사람인데 그런 것도 좀 이게 좀 특별히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 용목초등학교가 옛날에는 제가 그냥 1,100명까지 됐던 학교는 현재는 50명이 줄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운영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는데 학교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남성에는 학교를 작년에도 줘갖고 몇백 명이 들었는데 안 와요. 여기 슈퍼버스 왔어요. 아파트 앞에 다 내려주고 데려가는데도 이상하게 안 온다고. 그래서 이제 어느 학부모가 운영위원장님 나 저기 직장 다니는데 내가 5시 반에 끝나는데 학교에서 얘를 4시 반에 주는데 1시간만 해주면은 나는 얘 동생이 뭐 학교를 계속 듣겠다. 아 그럼 내가 돌봄하겠다. 그래갖고서는 학교에다가 그거를 이제 행정실 통해서는 보냈더니 2사람이 들어오더라고. 한 사람은 중간에 이제 포기했고 하나만 했는데 4시 20분 뒤면은 학교에서 스쿨버스 싹 지나요. 여기 내려가고 여기서 가요. 그러면은 사무장이 이제 알람 났다가 가서 그 꼬맹이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보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요. 걔는 오면은 저기 카페 주방에다 가방 내버리면 제 세상이에요. 1층, 2층 올라가서 막 바깥에 뛰어다니고 여기는 안전지대잖아요. 차가 없잖아요. 그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카페 주방 가서 가는 거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 그걸 먹고 그러면 5시 반 되면 엄마가 와서 데려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하는데 이걸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인식 부족이라. 근데 지금은 들어드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사장 손자 늦게 봤는데 손자 봤다 그래요. 아니라고. 걔가 할아버지 먹고 안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이 퍼져 이제 소문이 나갖고 그 돌봄이래. 근데 걔는 여기 오면 지네집만 놀고 있어 막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입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목적 잔디광장 이제 저쪽 보시면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기획을 한 게 엄마나 아빠 아니면 자녀 1명 엄마 아빠 원래는 아빠하고 저 자녀 1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엄마하고는 집에서 교감이 많지만 이게 저기 아빠하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도 금토해갖고 10회를 기획해서 이거를 이제 기획해갖고 지금 거의 실행 단계에 현서방까지 붙였는데 아빠하고 자녀를 하려고 보니까 요새는 한부모 가정이 많잖아요. 엄마 혼자 있는 가정도 있는데 형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법을 바꿨어요. 부모와 자녀 이렇게 1대1로. 근데 여기서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네 한 명만 오라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는 난 애가 둘이니까 난 2명 안 보내면 안 받아주면 우리 안 가고 둘 다 받아달라고 그래서 둘까지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리면은 와서 띵깡 부르고 또 나이가 있는 학생이면은 또 여기 저기 가기가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7세에서 아예 10세로 묶어갖고 저희가 지금 신청 받아서 부모 20명, 자녀 20명, 40명 받아갖고 10주를 알차게 프로그램 만들어갖고 여기서 운동해놨고 그런 시기를 바뀌려고 축제 같은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 잔디광장에 있는 거기다가 대형 풀장까지 대여해서 밤새도록 지하수 품어서 채워놨다가 풀장까지 개방해서 지역기구로 활용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인 축제는 작년에 한 번 했는데 8월 15일에 했는데 이것도 이제 올해 또 했는데 너무 더워서 10월 달로 좀 기획하고 있는데 난 우리나라 아리랑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고려인들이 제주도부터 강원도부터 다 여기를 모였는데 그 8월 15일 날 엄청 덥거든요. 그냥 앉아있어도 진땀이 버석버석 나는데 무대 앞에서 떠나지도 않고 거기서 아리랑을 불러서 한복 뛰었다 200여 벌 갖다 놓는데 수시로 바꾸는데 아리랑을 부르는 거야. 나 아리랑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축제하면 간단하잖아요. 와갖고 먹을 거 상품 없어 그냥 가. 그런 거는 대회식 끝나고 한 시간 이내에 거의 한 7, 80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얘네 보태지만 보태지다. 아, 놀랬어. 그런 거는 이게 6시에 문 닫으니까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차관을 내가 한 게 이번 주 토요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밤 9시까지 개방을 하려고. 여기가 제가 들어오면 8시 정도면 들어와요. 농사 짓는데 4시 반에 해서 들일하고 아침 먹고 샤워하고 여가 있다가 오후에 가서 9시까지 또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들어오면 일반 세팅을 누르면 여기가 24도로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분이라도 들어오면 시원하고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 받아요. 근데 저녁에 우리가 6시에 문 닫을 때는 꼭 아쉬워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도 붙였어요. 51일간은 개방을 하겠다. 와서 커피를 마시고 놀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노래기 할 때 밀어버리거든요. 노래기 이거 틀어주면 빵빵 틀면 난리 나게 또 아줌마도. 그래서 그것도 다 개방하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 하면서 7월 11일부터 했는데 아예 방명록을 받으려고 해요. 방명록을 쭉 받아서 받는 목적은 이제 우리 이제 이용에는 51일 동안에 요일별로 토탈 내봐야 되고 그걸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용했나 그걸 받으려고 했고 또 하나 목적은 이제 재방문 할 거냐 이런 걸 물어보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전화번호를 적겠는데 만약에 안 적으면 어쩌고 적으면은 저희가 단체 문자로 해서 행사 같은 거나 이런 거 공지한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그때 준다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경품권을 아예 만들어 갖고 10사람이 왔으면 10사람 다 넣게 해서 하려고 51일 동안 받아서 51일 그 다음날 추첨했는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1등은 지금 생각이 저기 카페 상품권 해갖고 10만 원을 줘갖고서는 우리한테 10만 원 누구 맹시형 해갖고 10만 원 적어놓으면은 와서 뭐 커피 3,000원짜리 잡수고는 97,000원 남았다 이렇게 해서 수별들이 게 있거든요. 개인이 어떤 귀찮은 사람은 한 5만 원 한 번에 긁고 와서 올 때마다 먹어요. 우리가 그걸 관리해주면 어때요? 지난번 얼마면 얼마 차갑니다. 그래서 1등 10만 원, 2등 7만 원, 3등 5만 원, 뭐 나머지 뭐 장려상 2만 원 이렇게 해갖고 한 2, 30만 원. 그건 어차피 여기서 카페 하나는 논의를 못해요. 이사장이 자가는 팔았으니까 남은 돈이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기획도 해봤어요. 이렇게 생각 차이지 아무것도 아닌데 주고 안 주고가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여름철에는 빙수가 대세잖아요. 근데 저희가 작년만 해도 경험이 없어갖고 빙수도 저희가 파서 직접 썰면서 다 해놨는데 우리가 커피에 쓰는 아이스 얼음을 제빙기에 갈아갖고 밑에다 깔아서 위에다 그걸 줬다고. 그게 무슨 맛이 있어요? 얼음을 갈아서 밑에 올려줬으니까. 근데 TV를 한번 아침에 보다 보니까 재래시장에서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는 좀 젊은 여성이 눈꽃 빙수 이것만 해갖고 배달하는데 난리 났더라고. 보니까 우유를 넣어갖고서는 스위치 만든 거는 이게 우유가 다락 해서 이렇게 무슨 눈꽃 마냥 밀어와요. 우유 위에다가 그걸 넣으니까 다 양악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국내가 기계가 없어요. 해외 직구예요. 2주 걸려서 왔는데
설명서는 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는 현안면도 어떤 연임이 너무 많이 와갖고 내려오지 않고 놓겠다 해서 저녁까지 막 조합원들이랑 취재를 해갖고 현재 전국에서 현재 9,000원씩 팔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주변에 눈을 많이 여기 봐야 돼요. 아이디어를 내는 거. 그러니까 맹얼음 잔뜩 깔아서 덮어놓고 그게 팥빙수하고 저런 데 파는 거는 얼음 갈아서 그냥 놓고서 그거다가 팥빙수하고 그냥 그 꾸미게 좀 올려서 주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밑에 자체 그냥 물 자체를 얼려서 그 슬라이딩에서 나오는 기계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도 좀 많이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목적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저희가 작년에 이게 결산 거를 내가 보여드리는 건데 작년에 한 1억 한 2천 정도가 우리가 수입이 됐어요. 근데 카페에서 한 게 한 6,600만 원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산시에서 지금 받은 게 사무장 인건비, 아산시 생활임금 11,500원, 하루에 7시간, 전기세 7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그나마 그걸 안 받았으면은 저희는 작년에 6,600만 원 받았어도 적재예요. 왜냐면 지금 엘리베이터도 매달 점검해서 점검비, 보험 들고 뭐 하여튼 왜 이렇게 돈 다는 애가 많은지 여기나 집이나 어디나 했더니 보스 딱딱 내보냈는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을 못 넘어요. 근데 내가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손익분기점 넘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맨날 시장이나 누구 만나면은 맨 땅에 헤딩하는 거라고 이거 저기 한다. 아까 이거 돌봄. 근데 저희는 또 하나 중요한 여기에 보면은 파랑새 둥지라고 음력이 있어요. 정기신 요양 그분도 수요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거기 소장님이 전화 왔더라고. 자기들이 기획을 한 건데 정부에서 돈 아산시에서 돈을 받아갖고 하루에 4시간 했는데 한 얼마 정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게끔 자기들이 기획을 했는데 받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 그걸 할 수 있는 걸 해서 애무해자. 나도 좋다. 그 자리에서 해갖고 애무 체결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처음 정부에서 기획을 했는데 그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4명이 와요. 정신. 그게 남성 둘, 여성 들어오는데 여성 한 명은 그 저기 콜센터 직원에다가 그 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받아가고 나머지 저기 여성 한 분은 남성 분은 한 3-40년 동안 거기서 있었는데 한성 노동만 계속 하다 보니까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정신 그쪽이니까 그 의사가 거기 상주에 있는데 여기 나갈 때는 아침 저녁에 약을 먹어 확인해갖고 행동을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안 보내는데 1년 동안 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결혼한 적은 없어요. 그거 참 지금 들으면 아니라 저게 우리가 막걸리 칵테일이라고 듣는데 막걸리가 사실은 조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특별히 있다 그래갖고 50원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이거 오면은 메뉴표를 저희가 미리 드려요. 그러면은 그분들 오기 전에 버스 안에서 다 주문을 해요. 강의 시작되는 자리에서 와서 이렇게 먹게 해버리는데 아 좋다. 무슨 말 색깔을 거예요. 좋아요. 여기 여러 가지 저희가 이게 얼마? 이게 지금 4,000원. 저는 메뉴가 지금 한 20몇 가지 들었는데 전 먹어본 건 딱 저기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이거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바람들도 저 사람들 얘기했는데 하자면은 와서 이제 저기 1시 정도면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엎내리가 있는 여기까지는 버스를 2번 타야 되는데 이제 자립심을 키워준다고 버스 타갖고 응양역전화가 내려갖고 보답하고 전화하고 막 그런 거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잘 와요. 버스 타고. 근데 저 사람들이 한 이제 4시 정도면 가는데 2시 한 반, 저는 원칙주의자가 40분 정도 청소나 뭐 하면 10분 정도 쉬게 해요. 근데 쉬게 해놓고서는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1시간도 앉아있어요. 아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먹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내가 거기 여성분이 한 분이 경자씨라고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 식탐이 엄청 좋아요. 근데 메뉴도 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자씨 보고 그래요. 매니저한테 가서 먹고 싶은 걸 얘기해 그러면은
저도 안 먹어본 걸 다 찾아서 먹어요. 이거 최고 비싼 게 6천 원인가 하는데 이거 빵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무장하고 매니저한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같은 건 쫓겨도 입어요. 장마다. 창피해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더 당당해요. 그리고 우리는 줄 때도 정작 카페 제일 메인석에 앉아서 자기들 보고 쫙 쳐져요. 의당이 자기들 이랬으니까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게 좋더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들 그 앞에 있다 보시면 이제 마리 카페라고 이제 유럽과 메리골드 글씨서로 심었는데 그때는 하트 심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런 화장실 청소 같은 거는 변기도 뭐야 맨손이 돼요. 작업 좀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소는 단순 그거는 참 잘해요. 근데 저런 나가서 하는 거는 네 사람이 하면은 그냥 성인 한 명이 할 정도도 단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잔디광장은 엄청 넓은데 잡초 관리를 참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것도 이용을 해보면은 좋잖아요. 이게 이제 엊그제 그 7월 1일 농림식품부에서 이 전국에 지금 치에서 1,180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지금 문면동에 이게 좋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서류만 받아서 자기들 평가를 했는데 작년에 평가가 이 사업을 왜 했느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평가를 냈대요. 그래서 농림식품부에 이제 과장하고 이제 사무관하고 이제 도청에서 이 사람들이 몸다르니까 이제 작년에 우리가 광고가 났으니까 여기 신청을 콕 집어서 여기도 와갖고 뭔 소리냐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러고서 이제 과장이 와갖고 1시간 전에 30분 동안은 내가 이 안에 해가지고 설명을 했었어. 그랬더니 다 배명하고 설명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평가단이 왔는데도 다 그 소리 하더라고. 말만 해서 문서로만 해도 당신들은 좋지. 이런 현장을 오늘 처음 데리고 와갖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 이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현장을 봐서 자기들이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뭐 솔직히 이게 하다 보면 뭐 거짓도 있긴 있지, 포장도 있긴 있지. 근데 저희는 포장했어도 망한 건 망하고 잘된 건 잘됐다고 포장을 해야지. 저는 뭐 안 된 건 잘됐다고는 안 해요. 이건 해지. 그래서 제가 뭐 전국에 오시면은 이번 사례는 내 사례니까 이건 하지 말라. 지난번에 전라도에서 왔는데 이 사업이 또 이렇게 번역별로도 받아요. 예를 들어 여기 아산시라고 하면은 서북권으로 받고 동북권으로 받고 쪽에서 막 몇 개 문면동이 받아요. 그래갖고 170억을 받아갖고 어마어마하게 짓하라고 청소하고 밑그림 그래서 갖고 왔는데 근데 거기는 지하에다가 목욕탕을 하고 1층에다가 남탕에다가 넣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새 집에서 단열자도 있고 극탕만 틀면 바로 샤워가 되는데 옛날마다 가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수익사업이 될 것 같으냐.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거냐. 새벽에 하고 밤늦게 하면 누가 할 거냐.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주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이미 설계가 들어가서 돌릴 수가 없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정할 때는 그거를 잘 정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주변에서 조달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마을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느냐. 요걸 하셔야지. 눈에 보이게끔만 딱 잡아갖고 그건 내가 보면 실패한다고 봐요. 지금 전국에서 이거 해갖고 실패한 사례가 그거예요. 처음에는 다 의욕이 넘쳐요. 금방 잘 될 것 같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저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들도 야 밥 먹자. 오늘 저녁 먹어야 밥을 먹는 거지. 내일 먹자고 그건 안 먹어요. 그건 거짓말이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요. 전화로 우리 한 번 밥 먹자 그러면 그게 내일인지 모르는지 또 만나면 또 전화로 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밥 먹자. 그게 1년 가도 안 먹어요. 근데 오늘 저녁 먹으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왔는데 저기 놀래더라고. 우리 건물 보여주고 이렇게 분명히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1180개 중에 이게 극한 사례지 내가 보기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어제 나갔다 보니까 미리 왔는데 저거를 갖다 여기다 쭉 씌워놨어. 그래서 저걸 몇 세워놨어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걸 해고 이따 2층 가시면 탁구하고 저희는 저게 기본이에요. 강사들 살려주기도 있고 저게 선전효과도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4개 프로그램 했고 4개 다 넣은 거고 이제 프로그램에 해놨다는 내가 아까 딱 갖다 줘요. 그리고 끝나면
바꿔놓고 2층은 아예 고정돼 있어갖고 그냥 돼 있고 저런 거는 지금 배로 나가서 6만 원이면 해요. 배로대가 있으면. 제가 이장을 34년도고 저도 마을 만들기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제가 그거를 하나 얻은 거는 이게 이제 그 100%라고 우리가 했을 때 아마 여기 사는 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할 거야. 마을에서 이장을 보든가 무슨 뭐 단체에서 뭘 할 때 앞에 나가서 무슨 설명을 딱 했는데 말도 안 들었는데 무조건 30%는 묶여가서 줘요. 아 그래요? 이장 저 분명히 할 수 있어 하면서 다 흐뭇한 표정을 드는 사람이 이게 30% 정도는 이게 30%는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겨. 마을이고 사업할 때는. 근데 무조건 반대 이놈들이 문제예요 이게.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저거 안 돼요. 해나 안 해. 무조건 반대요. 그 사람들은 설득해도 소용없이요. 돈 갖다 줘도 소용. 그 사람 설득해도 소용. 그 사람 설득해 봐. 아니 30% 찬성 먹었으니 이게 반대 30% 가고 좀 50이니까 관망. 쟤들이 문제예요. 쟤들. 얘들이 이제 지켜있다가 만약에 좀 잘 된다고 해서 이게 입지가 좋은 거는 그래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저 사람이 그렇게 될지 알았으면서 슬그머니 바라가 딱 옮겨와요. 근데 아예 저기 관광에서도 이게 한 20% 정도는 그래도 관광했다가 자기 자존심이 있지 내가 왜 찬성이로 가라내라고 20%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관방에서 30% 원래 오리지널 30%는 60%잖아요. 그럼 민주주의도 투표해도 60%는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끌어가는데 제가 저걸 많이 이제 보시면 꼭 마지막에 이거 말씀드렸는데 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느 마을이건 어디건 아주 너무 극렬팬이 있듯이 심지어는 저도 지금 이장 보는데 노인분이 새벽 4시에 전화해요. 그래서 왜 아버님 왜 그러냐고 나는 이제 밤에 전화하기 편하게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밤에 이제 일이 많이 벌어지고 돌아가시거나 뭐 집에 가는 사람이 뭐 밤에 자고 나니까 뭐 없어졌다고 해서 방송해달라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 보면은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갖고서는 이장한테 뭐 물어볼 게 있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심심하니까 잠 안 오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이장 찬성이지 동네 된다고 하잖아. 근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그 사업에게 주었던 게 신창명시 지성촌이에요. 4촌, 6촌, 8촌, 10촌 이렇게 마당까지 하면 거의 한 동네가 사는데 옛날에는 시골에 농사만 지니까 그러니까 그 가내리에서 지성촌에 살려면 살 수가 없어요. 타생이 와서는. 그러면 집터가 있어야 되고 농사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겨우 들어왔다는 사람들이 이제 맹씨하고 사돈내준 사람, 맹씨한테 딸을 준 사람, 맹씨 딸을 들여간 사람 그런 사람은 들어왔어요. 근데 일례로 그 윤씨라는 사람이 하나 살았는데 저랑 초등학교 같은 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인돼 갖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맹씨가 제일 많은 줄 알았다. 이게 자기 엄마가 이제 맹씨가 이제 얘가 축동네로 들어와서 사는 케이스인데 다 맹씨고 자기네 윤씨고 이씨인가 하고 박씨인가 세 집밖에 안 살았고 다 맹씨거든. 70가구가. 이게 그 사람이 성인이 갖고 그러더라고. 대한민국에서 맹씨가 제일 많은 줄 알았거든. 다 맹씨니까. 그런 경우. 하여튼 가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번째가 여기 컨설팅 받고 했다는데 수입단계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나중에 완성 단계까지 밑그림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안 아이템 가지고는 저기 들어오면서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경계 나잖아요. 그러면 내 카톡방에다가 내가 문자를 써요. 생각나면 깜짝했을 때. 여기서 운영하는 것도 제가 문자를 써요. 차단 말고 해도 써요 저는. 길게만 쓰고 대충만 써봐요. 그렇게 해놓고선 다음 날 또 봤을 때 또 좋은 생각이 나서 그러면 요새